지금 저희가 이제 그 챕터 3에 해당되는 것을 쓸 때 게시판이 먼저 돼 있어야 돼요. 게시판이 돼 있어야 되는데 현재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으니까 복사 붙여넣기를 하자 이런 얘기예요. 복사 붙여넣기는 그 EX01 그 게시판 짠 거 보셔야 돼요. ORG 컨트롤러에 뭐 보드 컨트롤러, 이미지 컨트롤러, 샘플 컨트롤러 여기 요건 것 같아요. 보드 컨트롤러에서 여기 전부 다 게시판 리스트, 뷰, 뭐 라이트가 두 개네요. 라이터 두 개인데 한 개는 폼이고 한 개는 라이트네요. 글쓰기만 해당되는 것 같고요. 그 위치가 이렇게 라이트에서 사용해서 쓰신 것 같고요. 자, EX02에서 이제 한번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드 컨트롤러 보시면 이게 전부 다 있어야 되는데 보드에 뭐 리스트, 레지스터, get, modify 요거 돼 있네요. 요거를 이제 복사 붙여넣기 해서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되시겠죠? 이렇게 전부 다 등록이 되는 게 풀로 세팅이 되어 있고 하는 것을 복사 붙여넣기 사용해서 쓰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드 컨트롤러 부분을 이게 복사 붙여넣기 할 때 이게 보드인데 이거 복사하고 그다음에 도메인에서 또 복사하고 또 복사하고 이게 좀 쉽지 않죠,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여기 org.j락에 보드의 컨트롤러, 보드의 어쩌고 그러면 패키지만 툭툭툭 선택해서 복사 붙여넣기 하면 되잖아요, 그죠? 이게 옷을 관리하기 되게 힘들어요, 실제적으로. 근데 이제 전부 다 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덮어쓰기 하시면 됩니다. 덮어쓰기를 해서 사용하시면 되고 패키지도 똑같으니까 그 패키지를 전부 다 해가지고 이제 만약에 이게 뭘 하자 그러면은 덮어쓰기를 하겠습니다. 그 src 메인의 자바 패키지를 전부 다 선택해 주시고요. 복사하세요. 그 밑으로 내려가셔가지고요. 지금 저희가 만든 패키지의 src 메인의 자바 클릭해 주시고요. 붙여넣기를 좀 해주세요. 붙여넣기를 해주시고요. 지금 잠깐만요. 해주시고 샘플 여기도 샘플 짰나 볼게요. 샘플은 없네요. 예, 홈 컨트롤러는 똑같으니까 상관이 없어요. 샘플은 따로 있으니까 이게 그 하면 안 돼서 이제 어쨌든 이렇게 해서 복사를 합니다. 패키지를 복사해서 여기다가 메인에 자바에다 붙여넣기를 하시는데 이제 같은 게 있으면 yes to all 모든 거를 전부 다 오버라이드 하겠다. 그래서 셀렉트된 거 오버라이드해서 덮어쓰기를 해버립니다. yes to all 오버라이드 해서 이제 쭉 해서 덮어쓰기를 하시면 현재 이제 홈 컨트롤러 덮어쓰기 되는데 원래 소스가 같은 거기 때문에 별로 이제 필요가 없습니다. 덮어쓰기 했든 말든 상관이 없죠. 나머지는 그대로 있는 거고요. 자, 쓰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작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또 하셔야 될 게 있죠. 이렇게 쓰시고 나서 그 다음에 테스트하는 거는 이제 안 가져오셔도 됩니다. 테스트는 그냥 내비두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는 가져오지 않고 이제 그대로 내비두고요. 이제 필요하시면 복사 붙여넣기 해서 쓰세요. 리소시스를 가져와야 되죠. 리소시스 org 그 log4j.xml 그 다음에 log4j.log4jdbc.log4j2 properties 파일까지 전부 선택합니다. 복사하시고요. 요거는 이제 src 메인의 리소시스겠죠. src 메인의 리소시스 src 메인의 리소시스 여기 있습니다. 테스트 아니고 src 메인의 리소시스 메인입니다. 메인의 리소시스 여기다가 붙여넣기 하는데요. 덮어쓰기 하시면 됩니다. 오버라이드 yes to all 오버라이드 해서 오버라이드 하시면 이렇게 되시고요. 됐죠? 되셨나요? 네, 이렇게 덮어쓰기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리소시스 부분은 이제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해서 사용이 됐습니다.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폼.xml 부분은 아까 전에 이제 지난번에 여기서부터 복사해 주세요. 싹 다 복사해가지고 넣었으니까 이제 폼.xml 건드리시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웹.xml 저희가 그 웹.xml에 보시면 뭐가 있냐면 여기 이제 한글 필터 엔코딩 한글 필터 한 게 있습니다. 다른 건 없고요. 한글 필터만 했어요. 그냥 요것도 복사 붙여넣기 하면 되고 그 뷰스 아래에 폴더 그 다음에 스프링 아래 폴더 그 웹-안f 밑에 있는 스프링 뷰스 웹.xml 복사합니다. 복사해 주시고요. 프로젝트에 웹.xml 있는 데다가 웹.xml이 아니라 웹-rf를 클릭해 주시고요. 붙여넣기를 합니다. 붙여넣기 그리고 yes to all 해서
뭐 뷰스의 데스티네이션 스킵 컴피규 얘는 스킵을 하는데요. 예, 뷰스 아래 스프링 아래 있는 이거는 전부 다 그 덮어쓰기를 따로따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왕창 다 하려고 했더니 뭘 설정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 지금 현재 안 된다고 그래서 그럼 이제 어쩔 수 없죠. 예. 여기 뷰스는 복사 안 됐어요. 뷰스 복사 안 됐고요. 자, 이제 뷰스에 해당되는 거 복사하시고요. 그 웹-F 선택해 주시고요. 붙여넣기 해서 이게 지금 뷰스 아래에 있는 게 지금 예, 이런 됐습니다. 복사 붙여넣기가 잘 안 돼서 그 여차하면은 저거 할 텐데. 자, 뷰스 아래 보드에 인크루드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이게 지금 복사 붙여넣기가 안 됐어요. 예. 그러면 다른 방법이 있긴 하죠. 하시는 방법은 이제 폴더로 나가셔서 폴더 파일 탐색기 여기 열겠습니다. 여시고요. 그 워크시트 찾아가세요. 자, 스프링에서 지금 어디에서 복사 붙여넣기 하냐면 EX02에서 복사해야 되죠. EX02 src 밑에 메인 밑에 웹APP 밑에 웹-rf 밑에 요거 복사하는 거죠. 복사해서 사용하실 거고요. 되시겠죠? 이렇게 열어두시고요. 그 붙여넣기 할 때를 이제 한 개 원래는 따로 찾아가도 되겠지만 붙여넣기 할 때는 하는 곳은 지금 워크스페이스 애니 밑에 워크스페이스 밑에 스프링 밑에 그 EX03 지금 여기 만든 거죠. src 이거 좀 02입니다. src 밑에 메인 밑에 똑같은 위치 웹APP 그리고 웹-rf 찾아갑니다. 찾아가시고요. 스프링 뷰스 여기 위에 그 EX02에 해당되는 것을 복사하셔가지고 거꾸로 하시면 안 됩니다. EX02에 있던 것으로 EX03에 src 메인의 웹APP에 웹-rf에다 붙여넣기 하시고요. 그 덮어쓰기를 하세요. 대상 덮어쓰기 다 됐죠? 예. 그 이클립스에서는 안 해주는데 파일 시스템에서는 해줍니다. 그러니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오셔가지고 새로 고침하세요. 웹-rf에서 F4키 눌러서 새로 고침하시면 이제 이게 지금 여기 써져 있는 게 전부 새로 한 거와 그 다음에 웹.xml에 더블 클릭해 보시면 여기 이제 한글 처리가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되시겠죠? 되셨나요? 지금 뭐 이거 설정 부분에 해당되는 거라서 이거 복사 못 해줍니다 라고 해서 그냥 이제 그 밖에서 복사 붙여넣기 한 다음에 새로 고침했어요. 이해되시겠죠? 자, 여기까지 준비해 두세요. 자, 테스트 빼놓고 이렇게 복사 붙여넣기를 전부 다 해주시고요. 전부 다 이제 커밋 해드리겠습니다. 팀의 커밋. 잘 돌아간 다음에 커밋하면 좋은데 일단은 이제 다 복사한 거, 복사 붙여넣기 잘 한 것 같아요. 잘한 것 같으시고요. 이제 얘를 돌릴 서버를 현재 만들어놨죠. EX03 지금 스타트되고 있습니다. 예, 그 리스타트 한번 하겠습니다. 리스타트 웹.xml이나 이런 거 싹 바뀌었기 때문에 리스타트 깔끔하게 한번 해주시고요. 지금 서버가 돌아오고 있기 때문에 복붙이 안 된 경우도 있어요. 자, 이제 서버 돌리고 있고요. URL 매핑을 보셔야 되죠. 그 실제적으로 보드에 해당되는 게 다 돼 있는지. 그 여기 DB 커넥션에서 해당되는 돼 있고 매핑 쫙 보이시죠? 이 매핑 쫙 돼 있는 거.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보드 리무브 get 레지스트 2개 리스트 모디파이 그다음에 이제 슬래시. 그 모디파이가 포스트 방식 모디파이 한 게 있네요. 그 get에서 모디파이로 들어가서 처리하게 돼 있나요? 뭐 이렇게 해서 사용되고 있고요. 그 이게 풀로 잘 돌아가는지 확인하셔야 되겠죠? 확인해서 그 저희가 브라우저 한 개 여시고요. 한 개 여시고요. 로카로스트 슬래시 보드 슬래시 리스트 여기서부터 테스팅을 해보셔야 되죠. 얘가 지금 동작이 잘 되나 보셔야 돼요. 지금 보시니까 그 이쪽에 뭐가 안 돼 있죠? 이렇게 보시는 거는 여기 보시는 거는 jQuery 부트스트랩이 적용이 안 된 거예요. 리소시스 복사 붙여넣기 안 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폴더 중에서 어디 폴더냐면 그 src 메인의 웹APP 밑에 리소시스 요겁니다. 요거에 해당되는 것을 싹 다 이렇게
복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EX03 있는데 src 메인에 웹 API에 리소스 여기다 붙여넣기 좀 해주세요. 여기 없으면 이제 라이브러리 등록이 웹 라이브러리가 적용이 안 된다. 그래서 jQuery, 부트스트랩 이런 게 전부 다 적용이 안 되죠. 이렇게 적용 안 된 걸 봐서는 그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복사 붙여넣기 하시고 새로 고침하시면 이렇게 나와야 합니다. 아시겠죠? 잘 나오고 있죠? 예, 이제 클릭 한번 해보셔야 돼요. 클릭하시고요. 뭐 검색도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모디파이에서 이제 실질적으로 모디파이 눌러보시고요. 잘 됐다고 나오죠. 이렇게 적용이 잘 돼서 리스트로 잘 들어가고 뭐 등록도 잘 되고 이렇게 되는 거를 확인할 수 있어요. 등록 한번 해보시면 아무거나 등록해서 해보시면 석세스 등록이 됐고요. 여기 등록이 잘 되는 걸 볼 수가 있으십니다. 그 페이지 어마운트를 이용해서 이제 페이지를 바꾸면 이제 이것도 잘 되고 있고 검색을 하시면 제목에서 뭐 셀렉트를 검색하자 서치를 하시면 검색도 잘 되는 걸 볼 수가 있으십니다. 잘 되죠? 댓글은 어디 있는 거냐면 이제 새 글을 클릭해서 글 보기 보드 리드 부분에서 여기에 이제 댓글을 한 개 달 거예요. 글을 보면서 댓글이 있어야 한다라는 얘기죠. 이해되시겠죠? 이게 잘 적용이 되셔야 합니다. 자, 원래 아작스로 작업하는 거라도 이제 392페이지처럼 이제 어떤 작업이 필요한지를 목록에 대한 게 나와야 돼요. 등록, 조회, 삭제, 수정, 그 다음에 페이지. 이렇게 페이지가 이 댓글에 해당되는 걸 보기 위해서 사용되는 뭐 페이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넘겨야 된다. 뭐 이런 게 있으시고요. URL, 거기에 대한 URL 썼고, 방식이 겟 방식이냐, 뭐 포스트냐, 아니면 델리트냐, 푸시 패치냐, 아니면 게시냐, 뭐 이런 걸 이제 써놨어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넘어가는 데이터가 뭐지? 이런 것도 써놓으셔야 돼요. 실제로 넘어가는 데이터가 뭐고 어떤 타입의 데이터가 넘어오고 받는 데이터가 뭐고 그 받는 데이터가 타입이 뭐가 어떻게 넘어오고 이런 것도 다 써놓으셔야 돼요. 이해되시겠죠? 그렇게 하셔야 이제 된다 이런 얘기죠. 저희가 쇼핑몰이나 아니면은 뭐 호텔에서 예약 이런 걸 만들 때도 예약도 댓글이랑 똑같아요. 호텔이 한 개 있는데 호텔에 따라서 예약을 하는 CRUD가 전부 다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약하기 쓰기입니다. 그 예약 정보를 보는 게 리스트고요. 그래서 이제 상세 보기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없으면 짧으면 수정도 가능해야 돼요. 제가 3명 가기로 했는데 4명도 가능하겠죠. 아니면은 이제 이거를 뭐 요청하는데 3명 가기로 했는데 1명이 캔슬했어요. 그럼 2명만 가게 되겠죠. 방을 2사람이 쓰면 거기에 따른 요금이 달라지죠. 그러니까 수정도 가능하셔야 돼요. 그리고 취소 가능해야 되죠. 취소 이런 것도 가능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CRUD가 전부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댓글이라면 이거 게시판 있는데 댓글 쓰기 이거 하나만 딸랑 쓰시면 안 되고 댓글에 CRUD가 있다. 아시겠죠? 거기에 따른 이제 분석을 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렇게 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만들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이 377페이지 보시면 댓글에 대한 테이블을 먼저 만드셔야 돼요. 테이블을 먼저 만들어서 스키마를 먼저 구성해서 만들기 시작합니다. 자, SQL 디벨로퍼 여셔야 되고요. 이제 크리에이트에서 테이블인데 이게 댓글이 이게 게시판에만 이렇게 댓글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모두 어디에 있는 댓글이다 정도 이렇게 테이블을 좀 길게 쓰시더라도 써주시는 게 좋으신데 여기서는 이제 그냥 게시판에 테이블 정도 한 개 만들어서 쓸 거라 이렇게 생각하시고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로컬 언더바 북 EX 만들었던 거, 접속을 만들어놨던 거를 이제 한번 여시면 접속이 생기겠죠. 또는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접속 누르시면 됩니다. 앞에 플러스를 해서 열면 이게 열리면서 이렇게 접속이 되면서 워크시트를 한 개 열어주는 거죠. 되시겠죠? 열어주시게 되고요. 댓글에 대한 시퀀서가 한 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테이블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크리에이트 테이블부터 만들었는데요. 여기는 이제 게시판 댓글 테이블 객체 생성을 한 거죠. 객체 생성을 했는데 그 다음에 테이블뿐만 아니라 이제 시퀀서도 생성을 해주셔야 돼요. 시퀀서 번호 이런 객체를 생성하시는데 생성하기 전에 뭘 먼저 해라? F4키 눌러서 사용할 수 있는 이제 객체 게시판 댓글 테이블이나 시퀀스 객체 제거를 하는 거를 먼저 해라. 제거 드랍을 먼저 시키시고요. 자, 드랍 테이블부터 이제 하시고 여기는 테이블 이름이 크리에이트 했을 때 보시면 tbl 언더바 쓰시고
이제 리플라이 리플라이 테이블에 대한 것을 드랍을 시키시고요. 그 다음에 리플라이 그 드랍 테이블 할 때는 저희가 이제 뭐가 있냐면 그 컨스트레이터가 자꾸 생겨요. 그러면 이제 컨스트레이터 제약 조건 때문에 이거 지워지지 않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캐스케이드 묻지도 말고 따지지 말고 그냥 컨스트레이터랑 상관없이 지워주세요. 뭐 이렇게 쓰시면 이제 컨스트레이터도 다 날아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드랍 쓰시고요. 드랍 사용하시고 이번에는 이제 시퀀스에 해당되는 것을 지울 거예요. 시퀀스 이름은 SEQ 언더바 리플라이입니다. 리플라이 세미콜론 찍어서 드랍을 먼저 시켜라. 아시겠죠? 맨 처음에는 우려나는데 그 다음부터는 우려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댓글을 드랍을 먼저 시켜주세요. 되시겠죠? 시켜주시고요. 그 다음 보시면 이제 생성을 하는 거죠. create 테이블. 그래서 테이블 이름 이제 써가지고 이제 사용하시는데 테이블 이름이 tbl 언더바 리플라이입니다. 리플라이 가로 열고 가로 닫고 먼저 써주세요. 세미콜론까지 찍어주시고요. 됐으면 이제 그 안에다가 저희가 이제 r 넘버, 리플라이 넘버, 그냥 넘버 보드 넘버는 b 넘버 이렇게 썼습니다. 리플라이 넘버 사용하시고 있고요. 얘는 이제 넘버 타입으로 똑같이 넘버 타입인데 가로 열고 썼어요. 가로 열고 쓰시고요. 소점 이하 처리를 했습니다. 10,0 그 소점 이하는 없죠. 그 보통 번호를 쓸 때 소점 이하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주시고요. 콤마 쓰시고 얘가 어떤 글 번호에 해당되는 B넘버, 어떤 보드 게시판의 글에 해당되는 댓글이다. 뭐 이런 걸 이제 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 저희가 상품이 있으면 상품의 어떤 상품에 대한 뭐 후기다 뭐 이런 거 쓸 때도 후기가 댓글이랑 똑같은 거예요. 말하자면 이해되시겠죠? 상품을 구매를 했는데 그 상품에 대한 후기를 남긴다 뭐 이렇게 처리할 수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되셨나요? 그렇게 해서 후기를 남기시는 게 좋고요. 이제 쇼핑몰을 한다 그러면은 그런 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구매한 상품에 대해서만 후기를 남길 수 있고요. 그래서 상품에 해당되는 것을 보면서 상품에 해당되는 것을 후기를 누르면 이 상품 번호가 들어와야 돼요. 이렇게 지금처럼 댓글이랑 똑같습니다. 그게 자 B넘버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얘도 넘버 타입으로 요거는 프라이머리 키 포린 키를 지정해서 쓸 거라기 때문에 넘버 타입에 뭐 이렇게 콤마를 써가지고 뭐 C 콤마 얘도 똑같이 프라이머리 키 쪽에 보시면 C 콤마 0으로 돼 있어요. 0 이렇게 세팅돼 있으니까 동일하게 써주십니다. 동일하게 써주시고 콤마 써주시고요. B넘버 썼습니다. 그 다음에 리플라이가 있습니다. 리플라이가 컨텐트예요. 리플라이가 있는데 이게 댓글입니다. var 바케라타 2로 사용을 했고요. 글 수는 1000바이트까지 쓸 수 있어요. 이렇게 쓰시고요. 얘 난널입니다. B넘버도 꼭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난널이라고 썼어요. 난널 이렇게 써가지고 난널입니다. 얘도 난널 이렇게 썼고요. 이쪽에 리플라이도 난널이에요. 리플라이도 난널 이렇게 썼습니다. 난널 사용하셨는데 이쪽에 저희가 이제 처리한 것 중에서 이 B넘버는 보고 있는 글 번호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댓글을 쓰려고 그러는데 보고 있는 글 번호에 대한 글에 대한 댓글을 사용하는 거죠. 여기는 이제 지금 이제 보고 있는 글 번호입니다. 글 번호에 대한 이제 댓글입니다. 그리고 요거 뒤에 있는 요거는 이제 리플라이 바퀴라트 2는 이게 이제 컨텐트입니다. 컨텐트.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내용입니다. 요거는 이제 그 내용인데 댓글 내용이죠. 댓글 내용. 짧게 해서 찬자까지 사용한 거다. 이게 지금 뭐다라는 것을 정확히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리플라이어 근데 이게 댓글 작성자이죠. 그러니까 바케라트 2 쓰였고요. 바케라트 2 쓰는데 여기는 이제 그 리플라이어는 50자리를 잡았네요. 글자를 지난번에도 50자리로 잡은 것 같아요. 라이터 같은 때 보시면 리플라이어인데 뭐 이게 포린키로 다른 거랑 뭐 멤버 테이블이랑 연결되지는 않았어요. 현재 이 책에서 멤버도 이제 제대로 다 구현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멤버 아이디는 아니에요. 그냥 작성자로 그냥 입력하시면 된다 이런 얘기죠. 얘도 난널이에요. 난널이시고요. 여기 지금 이제 댓글을 작성하는 작성자죠. 작성자에 해당되는 것을 작성하시고 쓰셨고요. 그 다음에 리플라이 데이트 작성 1입니다. 작성 1 써서 이제 얘도 데이트 타입으로 썼죠. 데이트 타입으로 사용했고요.
그 오라클의 데이트는 이제 날짜와 시간이 같이 있습니다. 디폴트는 sysdate로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요 그대로 복사부터 이렇게 연결하겠습니다. 업데이트 데이트가 있습니다. 댓글 리플라이에도 업데이트 데이트가 있네요. 수정을 할 수 있는데 그 수정일 업데이트 데이트 이런 식으로 수정을 한 게 하시는 걸 썼다. 마지막 콤마는 지운다. 자, 이렇게 빨간색이 안 나셔야 되고요. 지워 사용하시는 걸로 쓰시고요. 그 다음에 시퀀서 작성하시면 되겠죠. 자, 시퀀서. 자, create 시퀀스 사용하시고요. 시퀀스인데 seq 언더바 리플라이입니다. 대소문자 틀리시면 안 되고 위에 있는 거랑 똑같이 쓰셔야 됩니다. 예, 삭제를 하는데 삭제가 막 안 되고 이러시면 안 되니까 뭐 이 정도에서 끝내시면 됩니다. 사용하시고 그 프라이머리 키를 constraint라는 키워드를 이용해서 프라이머리 키를 작성하고 있고요. 알터 테이블을 이용해서 수정하는 방식에 의해서 사용하고 있으시고요. 포린 키 적어놨습니다. 포린 키. 그 테이블 보드의 비넘버가 포린 키입니다. 요거 지금 포린 키로 글보기는 글 보는데 요거는 이제 포린 키로 잡으셔야 되고요. 포린 키를 잡으셔야 되고 여기가 이제 프라이머리 키입니다. 여기 PK 프라이머리 키에 해당이 된다. 되시겠죠? 되셨나요? 이렇게 잡으셔야 된다. 그래서 알터 테이블을 이용해서 저희가 이제 이렇게 객체 예상도 생성이 됐으면 밑에다가 뭐랬냐면 지금 이제 키에 해당되는 PK나 포린키 지정을 해서 이제 이런 거를 이제 포린키 지정을 했다 이렇게 되는데 여기는 제약 조건을 설정한 거예요. 제약 조건 뭐 추가를 해서 이제 설정을 해준 거죠. 추가 설정을 하는 걸로 이렇게 작성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제약 조건 추가를 한번 설정하겠습니다. 제약 조건은 추가하실 때 테이블을 수정한다. 알터 테이블을 이용합니다. 알터 이제 테이블을 수정합니다라고 써주시면 되겠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이 알터 테이블인데 테이블 이름을 써야죠. 어떤 테이블에다가 이제 수정을 할 건지 테이블 이름은 tbl 언더바 이제 리플라이에 해당되는 거 수정할 건데 그 리플라이에 해당되는 거 수정하면서 뭘 할 거냐 이거죠. 뭘 할 거냐면 이제 add 추가합니다. add 추가하시고요. 추가하는데 constraint를 추가합니다. constraint라고 써주시고요. 그 constraint 이름을 쓰면은 이제 constraint 이름으로 제약 조건이 생깁니다. 이거 constraint 이름을 안 써주시면은 이게 이제 프라이머리 키 뭐 이렇게만 지정을 하시면 자기가 마음대로 이제 sys 언더바 뭐 c 뭐 저쩌고 해가지고 생깁니다. 지금 constraint라는 키워드를 위해서 이름을 쓰고 있고요. 그래서 constraint 이름은 pk 프라이머리 키입니다. pk 보통 이렇게 pk 언더바 이제 뭐 여기 보시면 리플라이 이렇게 잘 안 쓰시고요. 프라이머리 키나 이런 거를 쓰실 때는 나중에 쓰실 때는 이제 쓰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프라이머리 키, 뭐 프라이머리 키, 뭐 이렇게 쓰시고요. 프라이머리도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대문자, 지금 올 대문자로 쓰고 있는데 이 보드 중에서 알럼이 지금 프라이머리 키예요. 뭐 이렇게 해서 추가를 시키는 거예요. 원래 이 이름을 제약 조건의 이름을 쓰실 때는 이제 먼저 테이블 이름을 먼저 쓰시고요. 그 다음에 언더바 쓰시고 이제 컬럼 이름을 씁니다. 컬럼 이름을 쓰시고 그 다음에 제약 조건 constraint의 제약 조건의 약자를 사용합니다. constraint 제약 조건의 약자를 써서 사용을 합니다. 원래 이렇게 쓰시게 되면 보통 이제 tbl 언더바 tbl이라고 썼다. 그럼 tbl 언더바 리플라이가 되겠죠. tbl 언더바 리플라이가 테이블 이름이 되고요. 그 다음에 언더바 컬럼 이름은 알럼의 컬럼 이름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프라이머리 키다, pk다. 뭐 이렇게 보통 이제 constraint를 지정을 해서 사용을 합니다. 이해되시겠죠? 되셨나요? constraint에 해당되는 것은 테이블별로도 관리가 되지만 전체 이제 사용자별로 관리가 되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쓰게 되고요.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테이블 이름, 여기 컬럼 이름,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프라이머리 키에 해당이 됩니다. 뭐 이렇게 쓰는 거죠. 그래서 요 두 자로 쓰는 것을 이제 많이 쓰는데요. 많이 써서 사용을 합니다. 낱널은 nn 괜찮습니다. nn 이것도 컨스트레이터예요. 낱널에 해당되는 것도 컨스트레이터이기 때문에 거기서 nn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되시겠죠? 이렇게 써가지고 사용하셔서 이제 만드실 때 테이블 이름, 컬럼 이름, 컨스트레이터 이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 이제 간단하게 쓴 거예요. 오히려. 그 다음에 뭐를 써야 되죠? 포린키 작성해야 되겠죠? 포린키도 마찬가지. 알터 테이블 똑같으니까 이제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해주시고요. 포린키에 해당되는 거니까 F키라고 썼을 거예요. F키. 그 포린키입니다. F키 리플라이 쓰는데 이게 어디에 대한 포린키지? 이런 거는 이제 요거만 봐서는 잘 모르죠. F키 언더바 리플라이만 봐서는 잘 몰라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쓸 때는 이제 이렇게 TBL 언더바 리플라이 그 다음에 B넘버에 대한 포린키다 FK 뭐 이렇게 사용하는 것을 이제 추천합니다. 아시겠죠? 되시겠죠? 추천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건 프라이머리 키로 지정하는 게 아니라 레퍼런시스로 지정하는 거죠. 이게 포린키를 지정하실 때는 그 레퍼런시스에 해당되는 것으로 지정을 하시는데 여기 또 이제 포린키를 F키에서 이 리플라이 언더바 보드 뭐 이렇게 써놨어요. 보드 리플라이 보드에 대한 이제 포린키다 이렇게 썼고요. 자 쓰고 이제 여기다가 포린키 있네요. 포린키를 이제 직성을 해서 사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B넘버에 해당되는 게 지금 여기 해당되는 거고 뭘 참조해라 레퍼런시스 라고 쓰시고 레퍼런시스는 테이블에 TBL 언더바 보드에 보면 BOARD 보드에 보면 가로 걸어놨고 B넘버가 있어요. B넘버 그 얘를 참조하라 이런 얘기인데 참조해서 뭘 하느냐 여기 데이터가 있으면 인서트를 해주고요. 데이터가 없으면 인서트를 안 해줘요. 이해되시겠죠? 어디에? 여기 지금 입력하고 있는 데이터가 지금 입력을 하고 해야 돼요. 그 뭘 입력을 해요? 댓글에 대한 입력을 할 거예요. 입력을 하는데 그 테이블 보드에 B넘버가 요거 B넘버 관련된 데이터가 똑같이 있으면 입력을 해주고요. 없으면 입력을 안 해줘요. 이해되시죠? 되셨나요? 그런 조건을 만든 거예요. 이게 이제 여기 있는 데이터를 끌어다가 입력을 한다. 이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여기 데이터가 B넘버는 이미 정해졌는데 정해진 B넘버가 그 TBL 언더바 보드에 B넘버에 데이터가 있으면 이런 얘기예요. 있으면 입력을 해준다. 그게 포린키라는 의미예요. 아시겠죠? 되시겠죠? 되셨나요? 네. 예, 포린키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테이블을 작성을 해서 F4키를 누르시면 맨 위에서부터 맨 아래까지 쫙 생성됩니다. 이렇게 나오셔야 되고요. 맨 위에 두 개는 이제 오류가 나죠. 이거 지우시고요. 드랍 부분이 이제 맨 처음에 없었기 때문에 오류가 나고요. 다시 이제 F4키를 누르시면 이제 이렇게 삭제가 두 개 되고 생성이 되고 이제 저희가 테이블에 해당되는 게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알터 테이블이 테이블을 변경한다 이런 뜻이고요. 이제 TBL 리플라이 테이블을 변경한다. 그 중에 추가를 하는데 컨스트레이터 제약 조건을 추가하고 있죠. 이해되시겠죠? 이렇게 해서 사용이 되고 있고요. 이게 지금 포린키예요. 포린키인데 B넘버가 포린키고 어디를 참조하냐면 TBL 보드의 B넘버를 참조해요.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쓰도록 되어져 있으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테이블에 해당되는 것을 저희가 이제 테이블 스키마에 해당되는 것은 전부 다 만들어 드렸습니다.